많으면 많아서 고민, 적으면 적어서 고민인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간인데요. 오늘은 시간에 대한 작은 통찰이 담긴 이야기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 대학 교수가 강의 중에 커다란 항아리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구멍만한 돌멩이를 항아리에 하나씩 채워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돌이 가득 차자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었죠. 여러분, 이 항아리가 가득 채워진 것 같습니까? 그러자 학생들은 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곧이어 교수는 보란듯이 조그만 자갈을 꺼내서 또 항아리에 채워넣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더 작은 모래로 돌틈을 채웠고 마지막에는 물을 부어서 항아리를 빼곡하게 채웠습니다. 교수는 강의를 마치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큰 돌을 먼저 넣지 않는다면 영원히 넣지 못할 겁니다. 라고 말이죠. 오늘 여러분의 항아리는 어떻게 채워지고 있나요? 많으면 많아서, 또 적으면 적어서 어려운 시간 관리. 오늘은 이 시간 관리를 도와줄 분이 청산뉴스에 오셨습니다. 이인복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어떤 강연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여러분께 평소 생각하시는 시간 관리에 대해서 어렵고 딱딱한 내용이 아니라 조금 더 쉽고 재미있을 수 있도록 하루 한 3분 정도면 정리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강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의 흐름이다 청산뉴스 이인복 대표님의 강연을 큰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 관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눌 세컨브레인 연구소의 이인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시간 관리하면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운 거를 좀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야기 나눌 거는 우리 이야기에서 시작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새 워라밸이라고 이야기를 좀 많이 하죠. 근데 워라밸이 뭘까요? 혹시 아는 분 있으세요? 워라밸이 뭐죠? 워라밸에 대해서 요즘에 젊은 세대들은 굉장히 잘 알고 있고요. 약간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 워라밸이란 말이 작년 말부터 나오기 시작해갖고요. 요즘에 나오기 더 많이 퍼지기 시작했고 앞으로는 더 많이 확산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워라밸, 여기에서의 워자는 워크를 얘기합니다. 그럼 뒤에 라는 뭘까요? 라이프죠. 정확히 아시네요. 워크하고 라이프예요. 그럼 마지막 벨은? 그렇죠. 밸런스를 이야기를 합니다. 다 아시는 내용들이시거든요. 워라밸은 이런 표로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일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의 라이프라고 하는 것들, 한쪽 축에는 우리의 업무가 있고 한쪽 축에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생활이 있고 이 두 개가 중심점을 잘 맞춰야 된다. 이걸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존까지는 워라밸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많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었냐면 일을 하는 게 더 많이 중요했었어요. 일을 하고 성과를 내야지만 내가 더 가치가 있는 것 같았고 항상 늦게 퇴근하거나 야근을 하고 나서 끝까지 일을 하고 나서 집에 가서 쓰러져 잠을 잤었을 때 그때는 뭔가 성취감이 오고 그렇게 계속 달려왔었죠. 그러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스마트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단절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는 살았는데 뭔가 공허해지기 시작했어요. 열심히는 사는데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서 끝에 어떤 걸 얻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해답을 누구도 모르고 정확히 이야기해 줄 수 없는 시대가 좀 됐습니다.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는 여기서부터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과연 나는 현재 상태는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을까? 직장인분들한테 질문을 던지게 되면 한 60% 정도는 나의 워라밸은 불균형하다는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워라밸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이거에 대한 질문을 던지니까요. 이런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시간. 당연한 얘기겠죠. 나한테 시간이 좀 많다라고 한다면 나도 워라밸할 수 있을 것 같다. 두 번째는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인 돈이 나타나게 되죠. 웃을 수밖에 없으실 것 같아요. 돈이라고 하는 것들. 나도 좀 돈이 많으면은 충분히 내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일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쉽지 않더라. 마지막은 건강이죠. 사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이 많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쓰러지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금연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이거를 목표치로 잡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 더 봐볼까요? 요새 기업들도 많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기업들 외에도 다양한 기업들이 복지를 챙기기 시작하면서 워라밸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CJ나 롯데나 하나나 KTNG, 샘표와 같은 기업들은 탄력적인 근무를 운영하기도 하죠. 불과 6, 7년 전하고 지금하고 아주 달라진 것 중에 하나는요. 6, 7년 전에도 남자분들이 아이가 태어나면요.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분위기는 애가 태어났다 그래서 남자들이요. 나 육아휴직 쓰겠습니다. 그런 얘기 회사에서 하면은요. 별로 분위기 안 좋았었어요. 지금은요. 지금도 안 좋은 거 똑같습니다. 근데 예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것 중에 하나는 지금은 그래? 알았어 라고 얘기까지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약간은 남자들의 육아휴직에 대해서 권장해 주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거를 좀 보더라도 사회 전반적으로 약간은 좀 말랑말랑해졌다. 우리가 워라밸이라고 하는 것들은 혼자서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조직과 사회 전체적으로 합의점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거를 위해 맞춰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요새 슬로건이죠. 이제 사람들이 치열하게 일하는 거는요 그만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청년분들 중에서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적당히 벌어서 아주 좀 잘 살겠다. 그래서 작년에 어떤 말이 이슈였냐면요. 욜로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욜로. 약간 까르페디엠이라는 말하고도 좀 비슷했었고요.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내 인생을 즐기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충동적으로 정말 내 인생을 많이 즐기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돈을 벌고 나서요. 아르바이트 비용을 모아서 한 번 여행 갔다 오고 한 번 내가 죽으라고 고생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갈 게 아니니까 나를 위해서 쓰겠다. 소비들이 점점 증장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 소비 증가가 제대로 된 증가가 아니라 약간은 탕진하는 쪽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열심히 욜로를 했는데 갔다 돌아와도 내 인생은 그대로입니다. 그 작년부터 다시 어떤 얘기가 시작되기 시작했냐면 욜로 하다가 뭐 한다 그러죠? 욜로 하다가 골로 간다는 얘기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시간은 더 많이 길죠. 적당히 버는 것도 어렵고요. 이거를 통해서 아주 잘 사는 건 더 어려운 일이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일들입니다. 아마 저보다 더 많이 바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직장 생활할 때도 저도 꾸준히 바빴었고요. 지금은 책도 쓰고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끊임없이 스터디를 하고 있고요. 사람들을 만나고 방송에 나가거나 아니면 영업과 마케팅을 하는 일들. 정말 예전에 비해서 한 2배 정도는 바빠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빠졌다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저한테는 좀 기쁨이고요. 행복한 순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바쁘긴 바쁜데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것들 때문에 바쁘고요. 바쁜 와중에서도 제가 정말 누리고 싶었던 것들, 하고 싶었던 것들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순간들. 저희 애인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순간이에요. 집에서 아이하고 좀 보내는 시간들. 바쁜 일상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는요. 이런 순간들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행의 즐거운 이유는 여행 갔다가 돌아올 때가 있어서 그런 거죠.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것들, 지금 내가 바빠야 되는 건 맞는데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건 맞는데 도대체 내가 진짜 얻고자 하는 게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의 사례였었지만은 여러분들한테도 분명히 내가 누리고 싶은 순간이나 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를 반드시 생각하였으면 좋겠고요. 더 적게 일하는 방법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죠. 더 많이 일하는 게 아닙니다. 워크앤라이프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더 많이 일하자. 이게 아니라 더 적게 일하지만 현명하게 일을 하고 그러면서도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고 자, 더 많은 성과를 내고 더 적게 일했습니다. 빠르게 퇴근하고 퇴근 후에 나한테 있어서의 휴식과 더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들. 우린 이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자, 많은 직장인분들한테 오늘 칼퇴를 할 수 있으면은 어떤 거 하실 거예요? 라고 여쭤봤었거든요. 그분들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들 경우에 칼퇴근하시면 보통 뭐 하실 것 같으세요? 집에 빨리 갔어요. 오늘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쉬고 싶으신 분들 계실 거고요. 일단 집에나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이 있으시고요. 자고 싶다라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뭐라고 답하시냐면 자기 개발을 얘기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시간이 허락된다라면 예전에 배우고 싶었던 것들, 악기를 배운다라든지요. 캘리그래피를 배우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영어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다라든지 대학원을 가고 싶다라든지 굉장히 의외였었어요. 내가 시간이 남을 때 사람들은 휴식을 택하기보다
내가 원래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것들을 찾는 버릇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의 반대는 휴식이 아니라고 하죠, 요즘. 일의 반대는 취미 활동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워크앤라이프 밸런스는 똑같은 표이지만 약간 좀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죠? 그렇죠. 빨간색으로 써있죠. 예, I가 써있죠. 똑같은 워크와 라이프 밸런스인데 지금까지 많은 워라밸들이 한쪽 축에는 업무, 일하고 우리 집 그 두 가지만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뭐가 사라졌냐면요. 점점 내가 사라져요. 내가 일을 하기 시작하면은요. 일 속에 내가 몰입되기 때문에 정말 좋은 거기는 하지만 점점 내가 뭘 하고 싶었지? 3년에 한 번 돼서야, 2년에 한 번 돼서야, 1년에 한 번 정도쯤 생각하는 순간들에서 아,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게 맞는 걸까? 괴리감이 나옵니다. 두 번째, 가족에 대한 것들. 가정이 생기게 되고 가족과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면은 쉬는 날도 가족들과 함께 보냅니다. 점점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들은 없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기적일지 몰라도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건 내가 있어야죠. 내가 먼저 행복한 것들. 자신이 행복해야지만 일터에서도 행복하고요. 내가 행복해야 되지만 집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가 빠져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죠. 그 제대로 된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는 건 이 세 가지의 균형점을 맞춰가는 작업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 두 가지를 좀 찾아가 볼 겁니다.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은요, 너무 반가우니까 헤어질 때 하는 말이 있어요. 보통 뭐라고 말할까요? 또 보자. 또 보자. 우리 언제 다시 한번 봐야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언제 밥 한번 먹어야지. 언제 술 한잔 해야지. 언제 우리 한번 뭉쳐야지. 언제 만나죠? 안 만나요. 대부분 이 언제라는 말을 하면은요, 우리는 잘 안 만나게 됩니다. 이 언제가 없어요. 기약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에서의 언제는 언제냐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저희 시간 되실 때 언제 식사 한번 하시죠?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이게 언제는 언제냐면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실 때가 아니라 제가 시간이 될 때입니다. 제가 시간이 될 때 연락을 드리겠다는 거죠. 자, 여기 들어있는 건 시간 관리에 있어서는요, 주도권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시간 관리라는 거는 모든 사람의 시간은 평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주체적으로 시간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간을 뺏기지 않는 것들, 내 시간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을 내 타임라인에 가지고 오는 것들, 우리는 그걸 주도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누군가 정말 만나고 싶은데 그 사람하고 약속 잡기가 정말 힘듭니다. 자꾸 언제 봅시다라밖에 이야기를 안 해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하시면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다음 주에 보시죠. 미루지 말고 다음 주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보다 좀 나아졌죠? 막연했었는데 조금 확실해졌어요. 근데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다음 주는 며칠이죠? 며칠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7일이죠.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7일이 아니라 보통 영업일수로 계산하시니까 5일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선택지가 5개가 됐어요. TV 채널도 마찬가지고요. 3개에서 2개 정도 있을 땐 우리는 선택이 쉽습니다. 5개가 되는 순간부터는 선택하기 어렵죠. 선택을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택지를 줄여야죠. 자, 여기에서의 주도권이라는 건 뭐냐? 누군가하고 약속을 잡을 때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을 펼쳐 놓으시고 여러분들의 다이어리를 한번 보신 상태에서 그 사람의 시간이 될 때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시간에 맞춰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주에 화요일이나 금요일 정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언제 괜찮으세요? 자, 5개를 물어봤을 때, 다음 주라고 막연하게 물어봤을 때 하고요. 지금 다음 주 2가지 선택지를 줬습니다. 사람은 습관적으로요, 선택지를 받으면요, 선택을 합니다. 그럼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혹은요, 다음 주 화요일, 금요일 제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 못 하겠어요. 그때 너무 바쁠 것 같아요. 그럼 보통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죄송한데 제가 다음 주에 정말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주는 어떠세요? 라고 상대방이 물어봅니다. 굉장히 막연했던 것들이 좀 더 구체화되죠. 게다가 그 사람은 좀 빚을 졌어요. 시간의 빚을 졌죠. 이렇게 구체화해서 들어갑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하시고 있습니다. 자, 화면 보시는 것처럼 제가 한 6명 정도 만나는 자리가 있었어요. 너무 좋았던 분들과의 모임이었었는데 모임이 끝나고 나서 그날 모임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은
아, 우리가 한번 뭉쳐가지고 뭔가 재밌는 걸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자주 봐야 될 것 같다고. 그 이야기를 한 2시간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모두가 헤어질 때 한 분이 이런 식으로 올리셨죠. 이렇게 만났다가 헤어지니 아쉽네요. 다음에 언제 시간 되면 다시 뭉치죠. 2개 다 나왔죠. 다음에는 언제 나왔어요? 자, 제가 좀 자르긴 했는데 이 다음에 보통 어떤 멘트들이 나오냐면 네, 좋습니다. 자주 봐요. 아,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다음에 꼭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칭찬 일색으로 끝나버려요. 그냥. 다시는 안 만나게 됩니다. 자, 이때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렸었던 방법대로 가죠. 제 다이어리를 보고 나니까 저는 30일 아니면 31일 정도의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오전도 안 되고 제가 되는 시간대는 오후입니다. 한 가지 더, 오후 역시도 굉장히 긴 시간이죠. 12시부터 시작해서 보통 저녁 한 6시까지를 오후라 그러죠. 그 시간도 확정을 짓습니다. 이왕이면 2시에서 4시 정도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시간대가 아니라 제 시간대죠. 자, 많은 분들이 요즘에 카카오톡도 그렇고 웬만한 메신저들이 다 설문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투표 기능이 있어요. 한 6명 정도가 MT를 가시거나 놀러 가는 일이 생겼을 때 야, 우리 월요일에 만날까 화요일에 만날까 그렇게 여러분들 투표하시면은요 꼭 안 하는 친구들이 2명 3명 나오거든요. 사람은 안 해요 자꾸.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그 친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야 돼요. 언제 나올 거냐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미리 확정한 선택지를 2개를 주게 되면요 모입니다. 저희는 결과적으로 6명 중에서 5명이 모였어요. 알아서 시간을 조정해서 모이게 돼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은요 시간은 먼저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뒤로 미루지 말고 바로 결정하자.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요즘같이 바쁜 시대에 차라리 다른 사람이 먼저 선택과 결정을 도와주게 되면은 서로 윈윈하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가보죠. 자, 시간을 결정했습니다. 시간 되면 우리 뭐 해야 되죠? 그렇죠. 장소 잡아야 돼요. 당연히 장소 잡아야 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하고 제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친구분들이나 아시는 분들하고 점심 때 식사하기로 가정해 볼게요. 약속을 잡았습니다. 우리 보통 어디서 만나죠? 회사 앞에서 만나요? 혹은요 지하철역 앞에서 만납니다. 혹은 찾기 쉬운 건물 앞에서 만나죠. 자, 점심시간이에요. 저희가 만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만나러 갔어요. 만나러 가서 서로 인사하고 난 다음에 점심시간 때 저한테 뭐라고 물어보실까요? 보통 뭐 드실래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전 뭐라고 답할까요? 그렇죠. 아무거나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짠듯한 레퍼토리예요. 보통 우리가 그냥 뭐 드실래요? 얘기하면은 만나자마자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아무거나라고 이야기를 하지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아, 오늘은 순댓국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우리 다 점잖거든요. 점심시간 때 그렇게 붐비는 지하철역 앞에서 만나서 아무거나 먹으러 다녀요. 돌아다니면서 식당에 들어갑니다. 당연히 만석이겠죠. 시간 낭비죠.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어떤 식으로 하시면 좋으냐. 저도 합니다. 이렇게. 제가 아는 분하고 만나기로 했어요. 명절이 지나고 나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정확한 장소는 만날 때쯤에 잡으시죠. 보통 이렇게 합니다. 시간을 정했으니까. 근데 제 입장에서는 정확한 장소를 만날 때쯤 잡으려면요. 만날 때가 돼서 또 고민해야 돼요. 아, 맞다. 그 사람 만나기로 했었는데 약속 장소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이 순간에 저는 즉시 맛집을 찾아갔고요. 링크 보내면 끝납니다. 여기서 만나시죠. 장소 정했죠. 더 좋은 데 많이 안 나타날 테니까. 이게 좀 어색하면은 2-3가지 정도의 보기를 던지시면 돼요. 여기 2군데가 맛집 싫어하는 사람들 없거든요. 2군데가 맛집인데 가시죠.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도 정했죠. 11시 반쯤에 다른 사람들 바쁠 테니 그러니까 벌써 검색하셨네요. 이때 만나시죠.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자, 이건 연습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에요. 결정을 짓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결정 짓는 걸 두려워합니다. 무엇인가를 먹으러 갈 때 자꾸 스스로 결정짓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선택을 맡깁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책임지고 싶지 않은 게 한 가지가 있죠. 결정을 뒤로 미루다 보면 뭔가 더 좋은 선택지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다 알고 있거든요. 안 나옵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고민하거나 판단해야 될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큰 고민 없이 결정할 수 있는 일들, 소위 쓸데없는 일들, 시간 낭비가 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결정할 수 있는 순간에 그냥 바로 결정을 해버리세요. 이게 오히려 더 편하게 되고 시간 관리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회사는 좀 다릅니다. 직장 생활하는 경우에는 똑같은 언제인데
언제까지입니다. 언제까지 확인하는 습관이 좀 필요하죠. 자, 가정해 볼게요.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금요일까지 자료 정리 좀 해줘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의 금요일 완전히 다릅니다. 두 명이 나올 수 있겠죠. 업무를 지시하는 사람의 금요일과 업무를 받는 사람의 금요일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저한테 금요일까지 자료 좀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금요일은 언제일까요? 일찍은 아닐 거예요. 자, 똑같죠? 금요일은 몇 시간이냐면 24시간이죠. 이 중에 특정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업무를 받는 사람은 미루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금요일은요, 보통 퇴근하기 전까지예요. 혹은 개인적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금요일은 언제냐면 밤 12시입니다. 서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루고 싶은 거죠. 업무를 지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시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금요일까지 달라 그랬어요. 이때 금요일은 언제일까요? 퇴근하기 전까지는 절대 아니겠죠. 보통의 금요일은 점심시간 이후쯤이면 보고자료를 가져오겠지 라면서 금요일까지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지나도 안 가지고 와요. 물론 심하신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금요일이라고 하는 의미가 내가 아침에 출근했을 때 책상 위에 올려놔니다. 근데 쉽지 않죠. 여기서의 갭이 벌써 6시간에서 12시간 정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조직에 있어서 시간 관리가 엉망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죠. 명확하게 지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달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언제까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미루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결정할 수 있으면 언제까지 필요한지 명확한 시간을 이야기를 해라. 혹시 여러분들께서 사회생활 하시면서 그렇게 명확하게 지시하시는 분들을 만나시면은요, 굉장한 행운입니다.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약속을 할 때, 스스로 약속을 정할 때 이렇게 시간 약속을 정하셔야 돼요. 자, 업무를 수행할 때 중요한 팁 중에 하나거든요. 이 업무 수행이라는 건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부탁했을 때도 똑같습니다. 첫 번째, 마감 시간을 확인하셔야 돼요. 아, 이때까지 하면 되겠지.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우리 시간 관리라는 거는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간도 같이 챙겨야 되기 때문에 혼자 판단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하면 되는지를 명확하게 물어보죠.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야, 그런 거 없으니까 빨리빨리 해.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선택지를 주자. 아, 빨리 하는 건 좋기는 한데 그럼 오늘 퇴근하기 전까지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전에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 여유 시간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이력서를 작성하는 일이나 PT 자료를 준비하시는 일이나 그런 일들이 금요일이 마감이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금요일을 마감으로 보더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적어도 목요일 날 오후 정도엔 끝내야겠다. 그래야지만 여유 시간을 두고 나서 우리가 뭔가 더 채울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세 번째, 공유입니다. 같이 협업을 할 때, 혼자 일을 하지 않을 때는요, 끊임없이 서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바로 파워포인트 문서를 만들거나 한글 문서를 만들거나 뭔가 기획을 하시기 전에 먼저 앉아서 생각을 한번 하시고 나서 실질적인 일에 들어가기 전에 상대방한테 물어봐야겠죠.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이런 자료를 조사하면 맞는지, 당신이 원하는 결과가 이런 내용이 포함되는 걸 원하는지. 다른 사람은요, 보통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대로 이 사람도 생각하겠지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못해요. 명확하게 확인을 좀 하자.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시간관리 좋아하시는 분 중에 이 이야기 안 들어보신 분들 없거든요. 소중한 걸 먼저 해라. 아, 굉장히 멋진 말인데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이 책에서 나왔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굉장히 멋진 책입니다. 정말 7가지 습관들이 쓰여져 있고 이 7가지 습관들을 내 걸로 만들게 되면 우리도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책에서 나오는 내용들 중에 꼭 하나 기억하실 만한 내용은 이 표입니다. 이 표는 시간관리 매트릭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책에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이 이 4개의 사분면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은 긴급한 일이 있고요. 긴급하지 않은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자, 이걸 조합하게 되면 급하면서 중요한 일이 있고요. 급하진 않는데 중요한 일이 있고 급하긴 한데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고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 있어요. 이 4개예요. 우리 일생에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4개 중에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건 그럼 뭐가 있죠?
밑에 거죠. 써 있잖아요. 중요하지 않다고. 이건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관리해야 되는 데는 어느 쪽이냐. 맨 위에 거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긴급하면서 중요한 일 아니면 긴급하지 않으면서 중요한 일. 두 개 중에 뭘까요? 나는 급하면서 중요한 일을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해야 되는 걸까? 아니면 급하지 않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걸까? 왼쪽 걸 해야 되죠. 급하니까요. 눈앞에 있으니까.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살게 되면 시간에 쫓기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해야 되는 일들이 가득해요. 일은 줄어드는 일이 없죠. 하지만 인생 전반을 걸쳐서 봤을 때 우리가 정말 투자해야 되는 거는 이쪽이죠.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들. 왜 그러냐? 구축이 들어있죠. 인간관계에 대한 것들.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는 것들. 중장기적인 계획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 내가 언젠간 책을 쓰고 싶은데. 내가 영어 공부 잘하고 싶은데. 내가 어학연수를 갔다 와야지. 내가 세계 여행을 하고 싶어. 내 꿈과 소망은 다 이쪽에 있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느냐? 급하긴 한데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 우리의 시간은요. 그래서 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안 하게 되느냐? 급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게 됩니다. 그럼 방법은 쉽죠? 앞으로 여러분들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생긴다면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마감을 정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대로 결정을 짓자.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하겠다고. 이걸 마감 휴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책 한 권을 쓰겠다. 이 마감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2년 안에는 해보고 싶다. 내가 영어 공부를 하겠다. 벌써 10몇 년 동안 영어 공부를 했는데 이게 아니라 내가 적어도 2년 안에 끝내겠다. 1년 안에 끝내겠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 결정짓는 게 있어야지만 명쾌한 시간 관리와 목표 관리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이 표를 보신 다음에요. 배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람은 누구에게나 미루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순간에 미루게 되면요. 평생을 미루게 됩니다. 앞으로는 미루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실행 가능하게 워라밸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계획을 맞춰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을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에요. 결정을 짓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결정 짓는 걸 두려워합니다. 책임지고 싶지 않은 게 한 가지가 있죠. 결정을 뒤로 미루다 보면 뭔가 더 좋은 선택지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다 알고 있거든요. 안 나옵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고민하거나 판단해야 될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큰 고민 없이 결정할 수 있는 일들, 소위 시간 낭비가 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결정할 수 있는 순간에 그냥 바로 결정을 해보자. 이게 오히려 더 편하게 되고 시간 관리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